간혹 같은 평수인데 유난히 커 보였던 그 집, 착각이었을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주소장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면적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국민평형 84제곱미터는 몇 평일까요? 그리고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 같은데도 불구하고 세대 들어갔을 때 훨씬 더 넓어 보이는 아파트 있지 않았나요? 실제로 넓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같은 전용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왜 세대 내 크기는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에는 숨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같은 평형인데도 세대 크기가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전용 34평이지만 실평수는 43평인 실제 거래되는 아파트를 가져와서 어떤 이유가 숨어 있는지, 같은 전용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세대 크기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걸 알기 위해서는 아파트 면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부 자료 이미지 보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국토교통부에서 아파트 면적에 대한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아파트는 전용 면적, 주거 공용 면적, 기타 공용 면적, 그리고 서비스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할 때 전용 면적, 주거 공용 면적, 공급 면적, 기타 공용 면적이 합쳐져서 계약 면적이 됩니다. 전용 면적에는 방, 거실, 주방, 화장실 이렇게 세대 내에서 생활할 때 꼭 필요로 하는 공간을 요 파란 부분이죠. 이 부분을 전용 면적이라고 합니다. 혹은 주거 전용 면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거 공용 면적이 있죠. 요 세대와 연결되는 계단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위한 복도, 이런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면적을 주거 공용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급 면적은 전용 면적 파란 부분하고 주거 공용 면적 빨간 부분, 이 부분이 합쳐진 면적을 공급 면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자주 듣는 84 타입, 59 타입 등은 제곱미터로 표현한 전용 면적입니다. 실평수가 몇 평이야 이렇게 실평수를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또한 전용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평당 얼마냐고 묻는 경우가 있죠. 아파트 평당가를 계산할 때는 공급 면적을 기준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공급 면적을 분양 면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계약 면적은 뭘까요? 계약 면적은 앞서 말씀드린 공급 면적, 전용 면적하고 주거 공용 면적을 합친 공급 면적과 기타 공용 면적이 있습니다. 주거 공용은 계단이나 복도 등 옆집하고 같이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말하는데 그 외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들, 단지 내 관리사무소, 노인정,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들을 기타 공용 면적이라고 합니다. 공급 면적에 기타 공용 면적을 합친 면적을 계약 면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초록색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발코니입니다. 흔히 발코니 면적을 서비스 면적이라고 말합니다. 서비스 면적을 마지막에 말하는 이유가 이 영상의 핵심 면적이기 때문입니다. 전용 면적이 파란 부분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세대 내 면적 차이가 나는 이유가 서비스 면적에 숨어 있는 겁니다. 발코니가 서비스 면적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발코니의 개수가 많거나 발코니의 면적이 더 넓거나 한다면은 전용 면적에 크게 영향을 주겠죠. 간혹 같은 평수인데 유난히 커 보였던 그 집, 착각이었을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는 다 발코니 확장을 하잖아요. 확장을 안 하면 실제로 사용 공간이 좁아서 확장을 대부분 다 하는데요. 이 발코니 확장 부분이 서비스 면적에 속한다고 말씀드렸죠. 서비스 면적은 분양 시 주택사업 주체가 제공하는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사가 발코니 면적을 주느냐에 따라서 같은 평형이라도 세대 면적이 훨씬 더 넓거나 좁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넓은 발코니 또는 발코니 수가
많은 세대를 확장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전용 면적의 크기는 훨씬 더 넓어질 겁니다. 같은 전용 면적이라도 실제 사용하는 공간은 더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용 34평인데도 불구하고 실평수가 43평인 아파트 평면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평면 하나 불러왔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세대는 서해 그랑블 더 테라스라고 테라스를 특화한 아파트예요. 전 계양구에 입주를 하고 있는 단지인데요. 단지 바로 뒤에 천마산이 있어서 자연 친화적인 숲세권 단지입니다. 보시면 발코니가 하나, 둘, 셋. 여기는 발코니가 많이 크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테라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7개나 되는 발코니를 확장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현재 전용 공간은 이만큼이잖아요. 84제곱미터에 34평입니다. 그런데 발코니 모두 확장을 하게 되면은 실사용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전용 공간 이 부분 외에 발코니를 확장했을 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이렇게 빨간 부분까지 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크기가 많이 차이가 나죠. 일부는 남겨놓겠죠. 그러면은 이 세대의 발코니 확장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발코니 확장한 거 불러왔는데요. 이쪽에 있던 발코니 부분이 거실로 들어왔지요. 그리고 침실 쪽에 있던 발코니도 침실에 흡수가 됐습니다. 안방에 있는 발코니 하나 남겨놨고요. 이쪽에 있던 발코니는 드레스룸으로 바뀌었네요. 거실 공간에 있던 발코니도 거실로 흡수가 됐습니다. 34평인 2세대의 실사용 공간 이렇게 여기가 팬트리가 됐네요. 여기는 팬트리로 나왔고 이만큼이 됩니다. 현재 입주 가능한 세대고요. 평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라스는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테라스 공간이 높아요. 여기서 사초를 키우거나 예쁜 파라솔 갖다 놓고 차를 마시거나 해도 좋을 공간입니다. 분양가 대비 마이너스 5천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발코니가 넓으면은 전용 공간 또한 확장했을 때 훨씬 더 넓어진다는 거. 이번 영상 영업을 하려고 찍은 영상은 아닌데요. 결과적으로 실매물과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줬네요. 자, 생길 거예요. 좋은 일.